전쟁에 나가는 병사가 총을 쏘는 법을 배웠고 총도 지급을 받았기에 이제 본격적으로 전쟁에 투입하게 될 수 있게 된 거죠.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지만 드라마틱한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에 만족해야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인생에 관한 모든 것을 다룹니다. 네이버 지식인 실제 답변자가 운영하는 채널 인생학개론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번 영상에서는 한 살이라도 어렸을 때 20대에 알았으면 좋았을 것들이란 첫 번째 영상을 올려드렸었는데요. 오늘은 이전 영상에 이어서 20대에 알았으면 좋았을 것들 그 두 번째 이야기, 그 중에서도 경제관념 쪽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오늘 제 채널을 처음 방문하셨거나 아직 첫 번째 영상을 시청하지 않으신 분들이 혹시 계시다면 첫 번째 영상을 먼저 보시고 이 영상을 보시면 순차적으로 영상을 챙겨보실 수 있을 겁니다. 참고로 영상 중간중간에 깨알같은 꿀팁들을 곳곳에 꽂아놨으니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대에 알았으면 좋았을 것들 그 두 번째 편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넷째, 하루라도 빨리 투자를 시작하라. 이 부분은 제가 20대 때부터 현재 시점까지 가장 잘한 일 중 하나로 꼽는 부분 중 하나인데요. 비록 이 영상이 고작 몇 분짜리로 구성된 하나의 콘텐츠지만요. 많은 분들에게 꼭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하에 이 말씀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꼭 투자를 하루빨리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돈에 대한 궁금증이 항상 많았고 그로 인해 자연스럽게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모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다 보니까 부동산과 주식시장과 관련된 경제에 대한 공부를 좀 많이 접하게 됐죠. 그렇게 시간이 지나 30대 초반 나이에 저는 부동산 두 채, 추가로 몇 천만 원의 금액을 주식에 투자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바로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저는 회사에 입사할 때부터 경제적인 목표가 있었어요. 그래서 현재는 부동산 두 채 중에 한 채는 매달 월세까지 받고 있고요. 주식에서는 간간히 배당까지 받으며 총 6억 원가량의 자산을 만들어냈습니다. 자, 이 부분까지만 보시면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아, 장난하나? 돈 많이 모았다고 뭐 칭찬해달라는 건가? 어떤 자랑을 하거나 있어 보이고 싶어서 이런 이야기를 꺼낸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저 어떠한 지식을 상대방에게 전달하려면 지식 전달자의 기본적인 소양은 밝혀야 그럴 자격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하에 저 부분을 먼저 말씀드린 겁니다. 과연 제가 부자여서 30대 초반 나이에 6억 원가량의 재산을 모을 수 있었을까요? 아니면 제가 엄청난 월급을 받는 그런 사람이기에 가능했던 일일까요? 당연히 아닙니다. 저는 250에서 300만원 정도의 월급을 받는 평범한 직장인이고요. 부자가 아닌 그저 평범하고 평범한 집안에서 태어난 말 그대로 평범한 남자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저렇게 자산을 모을 수 있었던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었겠지만요. 가장 중요한 세 가지 부분을 지금부터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참고로 말씀드리면요. 앞으로 평범한 직장인이 빠르게 종잣돈을 모을 수 있는 방법, 내가 생각하는 2021년 부동산 투자 vs 주식 투자, 위와 같은 주제 등의 경제와 관련된 영상들도 지속적으로 올려드릴 예정이니까요. 화면 아래에 보이는 구독과 좋아요 버튼 클릭 한 번씩 눌러주셔서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영상들 똑똑하게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내가 30살 초반에 6억을 모을 수 있었던 이유 세 가지, 그 중에 첫 번째 이유, 절약을 미친듯이 했습니다. 저는 입사가 확정된 다음날 혼자 카페에 가서 일기장에 목표 하나를 세웠습니다. 내가 35살이 되기 이전에 내 이름으로 된 집 한 채를 꼭 갖겠다. 저 스스로와 약속하고 열심히 돈을 모으겠다고 다짐했죠. 그렇게 저는 첫 월급부터 작년 10월까지 매달 월급이 나오면 70에서 75%의 돈을 먼저 저금을 하고 지출을 해나갔습니다. 매달 월말이 되면요. 다음 달에 이벤트적인 지출이 발생할 것인지 이 부분 먼저 체크를 하고 들어갔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예상 가능한 이벤트, 결혼식 혹은 돌잔치 등이 있는지를 파악했죠. 이러한 이벤트가 있는 달에는요. 월급의 70%만 모았고요. 딱히 별일이 없다면 웬만하면 75%의 돈을 모았던 것 같아요. 이 얘기를 듣고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아니, 당신 연애는 했어요? 친구들이랑 놀 돈이 있으셨나요 그러면? 여행은 안 가세요? 자, 설명 지금부터 드릴게요. 일단 여자친구 같은 경우부터 말씀을 드려보면요. 저는 30살에 제 이름으로 된 아파트를 장만하기 위해선 아무리 대출을 풀로 받고 월급을 몇 년간 70% 이상씩을 꾸준히 모은다 해도 현실적으로 과연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자주 했었어요.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일을 다 하면서 모두 이룰 수 없다고 생각했죠. 다시 말해 내 이름으로 된 집을 갖기 이전에는 웬만하면 연애는 하지 말자 이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전 연애를 했습니다. 연애를 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당시 사귀었던 저의 여자친구가 저와 비슷하게 경제적인 목표가 뚜렷했던 친구였어요. 그로 인해서 서로 돈을 열심히 모으자는 마인드가 상당히 강했기 때문에 데이트 자체도 돈이 많이 들어가는 만남보다는 등산을 하거나 도서관 데이트를 좀 많이 했어요. 그냥 도서관에서 만나서 각자 하고 싶은 공부를 하면서 그냥 그렇게 사귀었던 것 같아요. 살짝 예의가 벗어나긴 하지만요. 이성을 만날 때 정말 성향이 비슷한 사람을 만나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그때 강하게 했던 것 같아요. 그만큼 어떤 대단한 데이트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요. 성향이 비슷하고 좋아하는 게 비슷하니까
그 대화를 하는 거 자체만으로 되게 시간도 되게 잘 가고 아, 이 사람이 있으면 되게 좋았구나 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이성적인 관련된 것도 나중에 좀 컨텐츠로 좀 만들어 볼게요. 계속해서 말씀드리면 친구들과의 만남 같은 경우에는요, 사실 저는 친구들을 자주 만나진 않았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제가 집돌이의 성향이 상당히 짙어서 잘 안 나가는 스타일이기도 해서 한 달에 두세 번 꼴로 친구들이랑 만나서 놀았던 것 같아요. 저는 담배도 안 피고 술도 그렇게 많이 좋아하는 편이 아니라서 큰 지출이 나가는 일이 많이 없었죠. 마지막으로 여행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면, 여행은 사실 좋아하긴 하지만 제가 첫 번째 집을 사기 전까지 말 그대로 그냥 참았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큰 거 하나를 얻기 위해선요, 작은 것은 어느 정도 포기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첫 부동산을 샀을 때 이후에 처음으로 여행다운 여행을 갔던 걸로 기억해요. 그 이전에는 글쎄요, 여행을 안 갔어요. 여행은 가끔 힘든 일이 있을 때 좀 가고 싶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뭐 공원을 가거나 뭐 산을 등산을 하거나 이러면서 조금 풀었던 것 같아요. 여행을 못 가니까요. 결론적으로 무언가에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시드머니가 커야 하거든요. 그 시드머니를 키우기 위해서는 결국 고통이 수반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어릴 때 열심히 살고 조금은 힘들더라도 돈의 여유를 어느 정도 만들어 놓아야 나이가 들어서 보다 편한 삶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월급만으로는 절대 여유로운 삶을 살기에는 정말 쉽지 않은 요즘의 삶인 것 같고, 이를 뛰어넘을 수 있는 게 결국 투자가 답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 투자라는 것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 시드머니, 다시 말해서 절약과 절제를 통한 큰 시드머니가 필요해요. 그래서 20대를 살고 계신 여러분들, 혹은 20대가 아니더라도 저와 같은 시대를 살고 계신 모든 분들, 이 부분만은 꼭 챙겨가셨으면 좋겠어요. 절약을 꾸준히 하셔서 투자의 밑바탕을 깔아 넣으시라고 다시 한번 강력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둘째, 공부하라. 개인적으로 우리나라 교육 중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 중 하나가 정작 성인이 돼서 필요하고 도움이 될 수 있을 실질적인 경제에 대한 공부가 사실상 많이 미흡하다는 부분입니다. 분명 우리가 배우는 수학, 국어, 영어 등등 정말 중요하죠. 그런데 사견으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경제적인 흐름을 읽거나 판단하는 안목이 나이가 들면 들수록요, 더욱 필요하다는 생각이 많아져요. 어쨌든 이건 저의 생각일 뿐이라는 부분 참고해 주시고요. 제 이름으로 두 채의 부동산을 갖게 된 두 번째 주요 이유는요, 공부입니다. 앞서 저는 절약에 대해서 강조를 드렸잖아요. 하지만 내가 열심히 돈을 모아서 뭉텅이 돈, 다시 말해 종잣돈을 크게 만들었다 하여도 이를 활용하지 못한다면 결국 의미가 없어지는 겁니다. 내가 축구 선수가 되려 하는데 아무리 달리기가 빨라서 축구에 있어서 큰 장점을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축구의 룰이나 기술, 나가 공을 어떻게 차야 되는지 이조차도 알지 못한다면 빠른 달리기라는 그 장점은 의미가 크게 훼손될 겁니다. 이 부분도 비슷한 거예요. 공부하셔야 됩니다. 경제적인 부분에서요. 분명 처음 시작할 때는 힘드실 겁니다. 다 처음 듣는 말 같고 머리는 하얘지고 정말 이해합니다. 저도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했던 공부법을 살짝 말씀드려보면, 저는 일단 서점에 가서 초보라는 주제가 써있는 가장 마음에 드는 경제 관련 책을 10권을 샀어요. 초보 부동산, 초보 주식, 초보 차트 보기, 초보 경제, 초보 경매, 일단 닥치는 대로 읽어나갔습니다. 모르는 용어가 나오면 인터넷에 검색을 해서 추가적인 공부를 했고요. 그렇게 책을 다 읽게 되면요, 경제의 큰 그림은 어느 정도 볼 줄 알게 되고,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그때부터 한 분야, 예를 들어 부동산이라면 부동산에 대한 세금, 부동산 입지 분석법, 이러한 책들로 범위를 넓혀서 공부를 하고 추가적인 안목을 길러나가는 거죠. 아직 어떤 식으로 경제 공부를 접근해야 할지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했었던 공부법을 잠깐 말씀드려봤고요. 어릴 때부터 돈 관련된 공부를 지속적으로 하게 되면요, 그건 자신에게 정말 크고 큰 자산이 됩니다. 평생 남는 거예요, 이게. 부디 제 이 말을 꼭 간과하지 말아주시고 경제에 대한 생각의 폭을 넓혀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모았고 공부했다면 이제는 움직이고 실천하라. 자, 지금까지 절약을 통해 큰 뭉텅이 돈을 모았고 그 모은 돈을 10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공부를 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제는 됐습니다. 이제 실전에 뛰어들 차례예요. 전쟁에 나가는 병사가 총을 쏘는 법을 배웠고 총도 지급을 받았기에 이제 본격적으로 전쟁에 투입하게 될 수 있게 된 거죠. 제가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조언은 간단합니다. 움직이고 실천하라. 딱 이것뿐입니다. 제 친구 중에 어릴 때부터 노래를 정말 잘하는 것은 물론이고 외모 또한 연예인 느낌 나는 친구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주위에서 너 연예인 해봐 라는 말을 자주 듣던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는 누가 봐도 화려한 외모에 훌륭한 노래 실력을 갖췄지만 항상 내가 무슨 가수야 라는 말을 하는 동시에 혹시 모르니까 한번 시도를 해볼까? 이런 말만 계속 반복하면서 가수에 도전은 하고 싶지만 막상 실천을 안 하는 그런 친구가 있었어요. 결국 그 친구는 생각만 하다가요, 오디션을 한 번도 제대로 보지 않았어요. 어쩌면 가수가 될 수도 있었을 본인의 길을 움직이지 않아서, 실천하지 않아서 가수가 될 수 없었던 거죠. 맞습니다. 만약 도전을 했었다 해도 가수라는 길이 쉽지 않은 길이기 때문에 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적어도 미련은 남지 않았겠죠. 그래도 그 친구가 공부는 곧잘 했었어서 지금 다른 길에서 잘 살아가고는 있습니다.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은요, 아무리 준비가 잘 되어 있어도 움직이지 않고 실천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는 부분을 강조드리고 싶은 겁니다. 제가 저 스스로 생각할 때 정말 잘했다고 생각하는 부분 중 하나가요, 제가 쉬는 날마다 대구, 부산,
심지어 제주도까지 비행기를 타고 가서 집을 보고 부동산 사장님들이랑 얘기를 좀 많이 했었어요. 정말 여러 정보를 얻었었거든요. 무엇보다 집을 둘러보는 눈이 생겼던 것 같아요. 여러분도 분명 하실 수 있어요. 왜냐면 제가 했기 때문이죠. 저는 그렇게 똑똑하지도 않고요. 무언가 엄청난 능력을 지닌 것도 없는 그냥 평범한 일반 사람인데도 제가 했으니까 말입니다. 결론적으로 돈을 열심히 모으시고 공부 열심히 하시고 몸을 움직이셔서 현장으로 뛰어들고 괜찮은 물건이 있다. 혹은 괜찮은 기업이라고 확신이 드는 주식 등이 있다. 그럼 과감히 투자를 진행해보세요.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지만 드라마틱한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에 만족해야 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경제 쪽에 대해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다음 편에서는요, 추가적으로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실 수 있는 여러 이야기를 더 들려드릴 예정이니까요. 화면 아래에 보이시는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 클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인생학개론이었습니다.